이 많은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정부가 처음으로 피해자들을 의학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피해 신고자 절반가량은 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반발도 예상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가습기 살균제로 폐 손상을 입었다는 피해 의심자 361명이 신고했습니다. 의학과 환경보건, 독성학 등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인사 29명으로 구성된 폐 손상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지 8개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를 4단계로 나눴는데 127명은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가 거의 확실하고 41명은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반면 42명은 가능성이 낮고 무려 144명은 연관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료 부족으로 판정할 수 없는 사례는 7명. 그러니까 피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확실한 사례자는 47%, 절반 이하입니다. 폐손상 피해자 가운데 사망자로만 보면 17%는 연관이 없다고 봤고 18살 이하 아이들 가운데에서는 34%가 가능성 거의 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손상 조사위원회는 개인별 주요 증상, 엑스레이, CT 촬영 결과, 그리고 폐 조직의 병리학 소견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용력 결과를 종합하여 판정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정부가 보상 기준을 확정하기 위해 처음으로 피해자들을 조사해 내놓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 가족들은 판단 근거가 뭐냐며 격앙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건강을 해치거나 목숨을 잃은 것만도 괴로운데 정부가 2번 죽이는 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질환을 앓고 있다가 가습기를 썼어요, 살균제를. 그래가지고 병세가 더 악화돼가지고 사망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제외됐다. 그러면은 왜 그 가습기 살균제가 기존의 질병과 인과관계가 왜 없겠어요? 환경부는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를 인정받은 환자나 사망자에게 정부 지원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144명은 정부 조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